네, 1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환율을 1,550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1,450원대로 뛰어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나 봐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인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많은 자산 시장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한파가 덧쳤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한 게 이 이후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워시 쇼크라고 부를 만합니다. 지명 발표 직후인 지난달 30일 국제 금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약 12% 폭락해 온스당 4,7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5,500달러를 웃돌던 금값이 단숨에 700달러 넘게 떨어진 겁니다. 은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때 35%가량 급락했는데요. 온스당 115달러를 웃돌다가 7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금과 은을 합친 시가총액만 하루 새 약 1강 원이 증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1980년 3월 헌트 형제는 은투기 사태 이후 헌트 형제의 은투기 사태 이후 46년 만에 최고 낙폭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31일 장중 7만 5천 달러 선까지 급락했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0.8%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헌트 형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 사재기를 하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고 결국에 파산하고 감옥까지 간 인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사재기하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 폭락을 했거든요. 한 사람의 지명 발표 뒤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요동치는 거 놀랍기도 한데요. 케빈 워시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반응을 시장이 보이는 겁니까? 예, 케빈 워시는 금융계와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로스쿨을 나왔는데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백악관 경제정책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만 35세의 나이로 연준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였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에서 월가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당시 벤 버냉키 의장 밑에서 금융기관 구제 작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와의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인데요. 또 한 가지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의 상속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로널드 로더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쿠팡의 사위 이사로도 재직 중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쿠팡 주식 47만 주,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연준 의장이 되면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전에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의장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스탠스를 바꿨던 분들 지금 기분이 많이 씁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워시의 경력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워시 하면은 우리가 비둘기적인 매파?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낮춰라 이러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을 지명한 겁니까? 예,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부분입니다. 워시는 과거 연준이사 재임 시절 인플레이션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거든요.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워시의 발언들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면모도 보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생산성 향상이 강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와 인플레이션이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또 현재 금리 수준이 저소득 가계나 중소기업에게는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자체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명 직후 기자들에게 워시가 금리 인하를 약속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그는 분명 금리 인하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5일 한 사교 모임에서 워시에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소송하겠다는 농담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농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워시가 의장이 되면은 금리 정책 어떻게 변화할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올해 2차례나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재개해 연말까지 총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는 워시 지명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문제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팔거나 만기 도래 시 재매입하지
않으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파월 의장도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죠. 또 지명한 사람과 갈등을 빚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려가 겹치면서 금과 은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역시 달러 강세, 유동성 축소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정확합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양적 긴축 효과가 생기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30일 전장 대비 0.89%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달러화의 대체제이자 안전자산 성격을 띠는 금과 은 가격이 폭락한 배경입니다. 특히 은의 경우 더 급락한 데에는 마진콜 공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은 가격이 최근 폭등하면서 시장의 레버리지, 즉 차입 투자가 과도하게 쌓여 있었는데요. 은은 지난해 말 이 온스당 70달러였는데 지난달 26일 115달러까지 올라 맞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돼 64%나 뛰었거든요. 그런데 가격 하락이 시작되자 마진콜, 즉 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를 피하려는 강제 투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1980년 3월에 이 텍사스 부 헌트 형제가 은을 대량 매수해 가격을 급등시켰다가 정부 규제와 마진콜로 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한 사건도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여기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지난달 28일 은 선물 거래 증거금을 9%에서 11%로 높인 것도 급락세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달에만 국내 상장 금, 은 ETF를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은 은 상승에 2배를 베팅하는 프로시어스 울트라 실버 ETF를 약 541억 원어치 매수했는데 이 상품이 하루 만에 60%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야간 거래에서 1,447원까지 오르는 등 20원 넘게 뛰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걸 보면은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이런 것들만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수 2배 떨어지고 3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월가에서 어떤 평가 나옵니까? 네, 평가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모하메드 에엘리언 알리안츠 그룹 고문은 워시 지명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하는데 좋은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도 워시는 연준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일 때의 위험과 지나치게 긴축적일 때의 위험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먼 교수는 워시를 통화정책에서 매파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때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집권기에는 줄곧 금리 인하를 옹호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상원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투명하게 해결될 때까지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이 민주당 전원과 틸리스 의원이 반대하면 인준하는 최소 통과 기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상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간밤에 하원에서 민주당 텍사스 쪽에서도 승리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화당 중간선거 전망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여전하고 원화가 엔화와 연동성이 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는 8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다카이치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 환율이 안정되면 외환 당국의 개입량도 줄어들면서 그동안 원화 유동성 급감으로 고생했던 단기 금리가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드네요.